꼬마 대장님 덤벙거리는 건 여전하네. 툭 튀어나온 이 비밀스러운 별명 하나에 공주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온정시장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차세리의 비열한 공격, 조작된 사진 한 장이 한성미의 명성과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참는 것도 여기까지. 가족을 건드린 오만한 설계자에게 던지는 한성미의 서늘한 선전포고, 가슴 뛰는 재회부터 전율 돋는 역전승까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총괄 이사실 문이 열리자 공주와의 심장은 툭 떨어졌습니다. 책상 너머로 보이는 양현빈의 얼굴을 본 순간 지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죠. 변태 스토커 여기 있네요. 그의 한마디에 공주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과 민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특유의 당당함으로 멋쩍게 웃으며 말하죠. 저는 이사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시치미를 떼는 그녀. 양현빈은 그런 공주와의 반응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했습니다. 그는 결제 서류를 일부러 다시 해오라며 장난을 치지만 사실 그 눈빛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주와 언제까지 날 못 알아보려나. 잠시 후 기획본부 부사장실. 찻잔을 들며 황보혜수는 말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가 짝사랑했던 원수 집안의 손녀가 공주아 씨란 말이지. 스토커로 몰리기까지 한 인연이고 말이야. 공주아 씨 아직도 너가 그때의 너인 거 몰라? 그 말에 양현빈은 재밌다는 듯이 웃습니다. 아직도 몰라. 대체 언제 날 알아볼까나. 황보혜수는 궁금하듯 말하죠. 그래서 언제 알려줄 건데? 아마도 곧. 양현빈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계속된 빠꾸에 속이 타들어가는 공주와 총괄이사인 양현빈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동료 디자이너인 박준혁과 휴게실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자꾸 빠꾸를 시킨다고. 애 좀 먹어봐라 이거네. 박준혁은 공주와를 공감해줍니다.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쪽팔려서 더 말을 못하겠어. 울상을 지으며 말하는 그녀. 철면피로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진정성을 보여 사과를 해. 박준혁은 조언을 해주죠. 다시 보고를 하려고 이사실로 들어간 공주와. 다시 해오세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공주와는 말합니다. 이사님 대체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혹시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러시는 거면 그래요. 스토커라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신뢰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04구분에서 절 대해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벗어나는 그녀. 내가 너무 과했나? 공주아를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그였죠. 이사실에서 04구분해달라며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왔지만 사실 공주아의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변태 스토커라고 호통쳤던 상대가 총괄이사라니 민망함과 미안함에 자꾸만 얼굴이 화끈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날 오후 어둑한 자료실에서 무거운 디자인 자료를 꺼내려던 공주아가 휘청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나타난 양현빈이 커다란 손으로 선반을 든든하게 받쳐주었죠. 순식간에 좁혀진 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공주아를 향해 양현빈이 평소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 대신 아주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조심 좀 하지. 여전히 덤벙거리는 건 똑같네, 꼬마 대장님. 그 순간 공주아는 전기에 감전된 듯 멈춰섰습니다. 꼬마 대장. 그건 학창시절 온정시장 골목에서 울보였던 양지바른 한의원 집 손자를 지켜주던 자신을 양현빈이 부르던 둘만의 비밀 별명이었죠. 학창시절 때 유학 가버린 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지금 이 완벽한 신사 같은 이사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주아는 당황해서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씩 웃으며 서류만 챙겨서 먼저 자료실을 나갑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공주아는 심장이 방방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정체를 확신하기엔 이르지만 공주와의 마음속엔 이제 민망함 대신 저 남자 진짜 그 녀석일까? 하는 예쁜 궁금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온정시장의 공기는 또 다른 의미로 뜨거웠습니다. 공명정대 의원의 큰아들 공정아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상인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양동이가 시장이 되도록 놔둘 순 없지. 그의 동생 공대아는 형의 뒷덜미를 잡고 싶었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큰일 나는 거 아냐? 하지만 공정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죠. 내가 성미 하나 설득 못할까봐? 나만 믿어. 내가 회장 될 자신 있어. 나 온정시장의 아이돌이야. 집으로 돌아온 공정아는 방 안에서 아내 한성미의 서늘한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성미야 딱 한 번만. 이라며 매달리는 남편을 보며 한성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번 한 번만? 매번 이번만. 당신이 언제 약속 지킨 적 있어? 그녀의 외침은 답답함이 터질 것 같았죠. 평생 남의 일만 신경 쓰는 남편을 보며 보낸 세월이 억울해 한성미는 그날도 속이 문드러져 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반대하지만 시장을 지키려는 신념으로 결국 뜻대로 하고 마는 공정한. 이름대로 사는 팔자인지 공정하지 않은 상황은 못 받아들이는 그였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딱하게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그였지만 그 마음이 한성미에게는 이제는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공정한과 양동익. 시장 한복판에서 유세를 하는 두 팀의 기싸움은 대단했습니다. 절대 서로 지지 않았죠. 놀부신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양동익파. 왠지 편들어주고 싶은 공정한파였죠. 두 남자의 기싸움은 시장을 반으로 갈라놓으며 소란스러운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차세리는 그런 공정한 집안이 눈에 가시였죠. 양지바른 한의원에서는 전혀 다른 공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신우이 양동숙의 불평을 조용히 끊어냈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읽는 게 아니죠. 바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녀의 서재 책상 위에는 시장 상인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가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어느 집 자식이 취직을 못해 밤잠을 설치는지, 심지어 어느 가게의 반찬이 예전만 못한지까지. 그녀에게 이 선거는 정당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한 수 한 수를 계산해둔 체스판과 같았죠. 차세리는 화려한 옷을 휘날리며 시장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정한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인들의 손을 지그시 맞잡고 눈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죠. 어머 사장님, 아드님 이번에 대학 갔다면서요? 등록금이 걱정이실 텐데. 저희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회유이자 동시에 소리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녀의 고운 미소 뒤에 숨겨진 구렁이 같은 속내를 느끼면서도 당장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 원장님 사람이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양 원장네가 낫지 않겠어? 라는 수군거림이 시장통의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마 이 조용한 설계가 계속된다면 시장 상인들은 결국 차세리가 짜놓은 덫에 하나둘 발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죠. 바로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원수 집안의 며느리에게 시장을 통째로 내줄 수 없다는 한성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민심을 설계하는 차세리와 뜨거운 우라통을 안고 직접 몸으로 부딪힐 한성미. 이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온정시장을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이 시장을 통째로 삼킬 듯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각, 시장 구석의 낡은 공원 벤치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은빈과 공우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아빠냐 아버님이냐? 우재 오빠, 난 정말 어떡하면 좋지? 양은빈의 고민은 진심이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자존심이 걸린 선거판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는 막내의 비애가 묻어났죠. 하지만 공우재는 이미 어른들의 싸움에는 해탈이라도 한 듯, 혹은 자신의 삶조차 지탱하기 버거운 듯 힘 빠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연히 너희 아버지를 응원해야지. 축 처진 어깨로 내뱉는 공우재의 대답. 사실 공우재는 계속되는 낙방으로 삶의 색깔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들 몰래 약을 삼키며 견디는 하루하루는 그저 버텨내는 숙제와 같았죠.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한 그의 세계에 유일하게 소음을 내며 허락 없이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은 원수 집안의 손녀라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늘 통통 튀는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오빠 표정이 왜 그래? 자, 이거 봐.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 젤리인데 진짜 웃기게 생겼지? 양은빈은 우울함이 공우제를 잠식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의 입에 달콤한 젤리를 넣어주고 시장통 고양이들의 안부를 전하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늘 잿빛이었던 공우제의 시야가 이상하게도 이 양은빈이라는 여자애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 웃었다. 방금 웃었지? 거봐,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은빈의 호들갑에 공우제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건 달콤한 젤리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웃게 만드는 양은빈의 그 무모하고도 밝은 기운이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숨막히는 공명정대의 기대와 원수 집안에 대한 분노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낡은 벤치 위에서만큼은 공우제는 환자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엉뚱한 수다를 듣고 있으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생동감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죠. 공우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너를 자꾸 보러 오는구나. 어른들의 전쟁이 비명처럼 시장을 뒤덮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꽃샘 추위를 녹이는 봄볕 같은 예쁜 기운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온정시장의 골목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주보는 두 병원 사이의 좁은 길목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운명처럼 정면으로 맞붙은 한성미와 차세리.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습니다. 차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 굳이 나서서 힘 뺄 필요는 없죠. 결국 상처받는 건 당신 집안일 텐데 말이에요. 한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그의 기세가 어떤지. 그 우아하고도 오만한 목소리는 마치 비수를 꽂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 다 했냐며 쏘아붙였을 한성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공정한의 출마를 말렸던 건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까봐 두려웠던 아내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원수 집안 며느리에게 그 마음을 조롱당하는 꼴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마음 약한 사고뭉치여도 저 차가운 집구석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봐. 한성미의 눈동자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죠. 우리 시장 상인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진심을 다하는 사람과 머리 굴리는 사람, 누가 진짜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분노의 발걸음으로 현관을 들어선 그녀는 거실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고 어른인 시어머니 나선혜 여사부터 어리둥절한 표정의 공대한 부부, 그리고 눈치를 보며 앉아있던 남편 공정한과 그런 아버지를 챙기는 공우제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한성미가 단호하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우리 정한 씨, 이번 선거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정한 씨 시장 회장 만들 거예요. 이 사람 충분히 그럴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정막을 깨는 폭탄 선언에 가족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놀란 건 남편 공정한이었죠. 성미야, 당신 진짜야? 나 지지해주는 거야?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진 남편을 보며 한성미는 남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사실 한성미는 단순한 의사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명망 높은 정신과 전문의로 방송가에서도 섭외 1순위로 꼽힐 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명성과 지적 자산을 총동원해 남편의 날개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한성미는 절친한 PD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이름 걸고 하는 프로 말이야. 첫 회는 시장을 살리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소재로 시작하자.
그녀의 손끝에서 온정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파도가 소리 없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정시장의 민심이 한성미의 등판과 함께 공정한 쪽으로 쏠리기 시작하자 양지바른 한 의원의 차세리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차세리의 레이더에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한성민은 방송 PD인 친구와 함께 시장 입구 카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 속 시장 홍보 영상을 보며 두 사람은 때론 심각하게, 때론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차세리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한 장. 그것은 마치 다정한 연인이 미러를 나누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사라지게 해줄게. 명성이 높을수록 추락은 더 짜릿한 법이니까. 차세리의 손끝에서 시작된 사진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독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온정시장의 자랑, 정신과 의사 한성미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순식간에 온 동네를 뒤덮었죠. 평화롭던 공씨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마주친 딸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바람 피웠어? 한성민은 무너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엄마 믿지?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집안의 오해는 풀렸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남편 공정한이었습니다. 평생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에게 아내의 스캔들은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죠. 그는 가족들의 위로조차 거부한 채 시장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한성민은 동네 귀퉁이 작은 식당에서 혼자 소주병을 비우고 있는 공정한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이 범벅된 남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당신 여기서 뭐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한성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공정한은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뭐하러 와? 그 잘난 남자랑 있지, 왜 나 같은 놈한테 와?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내가 무능해서 바람난 거야? 울먹이는 남편의 푼수 같은 오해에 한성민은 기가 찼지만 이 바보같이 순수한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닫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등신아, 나 한성미야. 내가 당신 두고 누굴 만나. 나 믿고 딱 하루만 기다려. 내가 이 판 뒤집어 놓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공정하는 어머니 나선혜 여사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으며 모든 게 오해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멍청한 놈아. 성미가 너 시장 회장 만들려고 밤낮으로 뛰는데 술 먹고 바람 타령을 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공정하는 아내에게 빌었죠. 하지만 한성미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장에 나선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망 높은 정신과 의사답게 차갑고 정확하게 대응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공식 발표하는 동시에 PD 친구와 준비했던 프로그램의 첫 회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한성미 정신과 전문의의 가족들과의 생활. 첫 회 기념으로 온정시장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냈죠. 영상에는 한성미 정신과 전문의의 남편 공정한 의사가 시장 상인들의 아픔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진솔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진료와 진솔한 태도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스캔들은 오히려 한성미 전문의와 그녀의 가족을 시기한 비열한 세력의 음해로 역전되었고 민심은 폭풍처럼 공정한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결국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차세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한성미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차세리를 향해 한성미는 우아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설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빠진 설계는 모래성일 뿐이거든. 우리 시장 사람들은 마음으로 투표하지 사진 한 장에 흔들리지 않아요. 온정시장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켜진 밤 공정한과 한성미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성미야, 나 진짜 회장 되면 당신한테 평생 머슴처럼 살게. 푼수 같은 남편의 말에 한성미는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의 원한도 비열한 공작도 결국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지키려는 열망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이 어우러진 이야기. 온정시장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는 감동과 사이다 같은 통쾌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성미의 지혜와 비록 허당이지만 진심만큼은 1등인 공정한의 승부.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못할 게 없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체를 들킬까 조마조마한 양현빈과 공주와의 아슬아슬한 로맨스는 이제 막불이 붙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